내 소개를 간단하게만 하고 진행을 할게. 일단 내 이름은 아까 뭐 대충 들었겠지만 요거고요. 일단 뭐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 영상 찍어도 되나? 어쨌든 요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어를 듣냐 물어본 게 혹시 승엽쌤 반이면은 뭐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일단 너는 우리 학원에서 영어 안 들으니까 일단 나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영상 찍고 있거든. 요거 강의를 항상 찍을 거야. 그래서 유튜브에 익정쌤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앞에 이상한 영어 몇 개 좀 찌지직 붙어 있고 익정쌤이라는 그 채널이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모든 수업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옛날 영상도 볼 수 있고 이상한 쌉소리 하고 있는 썰강 이런 것도 올렸는데 하나도 재미없어.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볼 건 없고, 어쨌든 수업 영상 있는데 앞으로 너네가 이제 결석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바로 지난 수업을 못 들으면 다음 수업을 아예 그냥 이해를 못 하게 되잖아. 숙제 풀이뿐만이 아니라 단원 간의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바로 보충 수업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나도 이제 수업이 꽉 차 있으니까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해줄 수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일부러 유튜브를 한 5년 전쯤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매 수업 영상을 가지고 요걸로 이제 보충을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결석을 한 친구들이 있을 때 내가 웬만하면은 다음 수업 전까지 이거 보고 오면 돼 라고 얘기를 할 건데, 혹시 얘기를 안 하면은 안 하더라도 항상 영상은 그날 밤이면 올라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로 빠진 부분에 대한 보충 수업 듣고 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수업 중에 문제 풀어봐 하고 이제 푸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쉬는 시간도 포함,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그냥 딱 내가 말하는 부분들만 다 영상을 찍어 놓을 거니까 지금도 찍고 있고, 그래서 그냥 수업 듣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요약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있을까나? 일단 나는 자체 교재를 가지고 하지는 않고, 나는 일단 시중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살 필요는 없어. 내가 남은 게 얼마 안 돼서 프린트로 줄 건데, 그게 이제 RPM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난이도는 라이트 쌤보다는 위. 근데 센보다는 조금 쉬운 정도? 센에서 C 단계가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딱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네가 하고 있는 교재들, 그 수학상에서 해왔던 교재들보다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살짝 버겁다 싶으면은 교재를 살짝 다운시켜 줄게. 단원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너희들이 힘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네가 중2 때 경우의 수를 하잖아. 그거의 연장선에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너네들이 고1들보다 더 이해를 잘 할 수도 있기는 해. 그거는 어쨌든 해보면서 난이도는 조절합시다. 그럼 나도 이제 강의를 한 지가 벌써 한 13년, 14년 정도가 됐는데, 사실 계속 서울 경기권에만 있다가 세종시는 나도 처음 내려왔어요, 이번에. 우리 학원에 이제 영어쌤, 아까 그 말했던 승엽쌤이랑 예전에 이제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하자라고 얘기되면서 요번에 이제 세종시를 처음 내려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역들마다 사실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 근데 아직 세종시의 분위기는 또 어떤지를 모르겠어. 서울에서 보면은 서울도 이제 구마다 다 느낌이 다른데, 어떤 지역은 어려운 문제를 던져줬을 때 끝까지 풀려고 하는 애들이 많은 지역이 있고, 어떤 애들은 조금만 어려워져도 에란 모르겠다 하고 던져놓고 뭐 이제 나한테 먹이 주는 엄마 새 기다리듯이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이런 애들도 있고, 분위기가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 일단 우리 학원에서 지금 중3인 너네 반은 그래도 이제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들어가지고 그거에 맞게 일단 준비를 하려고는 하는데, 또 첫날부터 너무 어렵게 수업을 하면은 짜증나잖아, 그지? 그래서 난이도는 살짝 다운시켜가지고 진행을 할게. 알겠죠? 그러면 요거 교재 자료는 조금 이따가 주고 스태플러 찍어서 줄게. 일단 숙제 풀이부터 먼저 하고 진행합시다. 자, 일단 나는
유리함수까지만 배운 줄 알고 유리함수까지만 이제 숙제 풀이하고 무리함수 오늘 진도 나가면 되겠네 라고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 웬걸 무리함수가 끝났다고 해서 일단 요거 5개만 질문인 번호 5개만 풀이를 하고 나서 오늘 경우의 수로 바로 넘어갑시다. 아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 벌써 12분 20분이야. 자 일단 12번부터 봅시다. 어디? 자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다? 4x제곱에 마이너스 1. 그 상황에서 f1 그리고 f2 그리고 f3 저 식에다가 1, 2, 3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넣어달래. 그런데 이 녀석들을 뭐 했다? 전부 다 역수로 만들었다. 그 역수로 만든 녀석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입니다. 마지막 F99까지. 자, 그때 요거는 이제 학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너네가 잘 기억해둬야 되는데 일단 이름이 뭐였지? 수정이었나? 분수들의 덧셈꼴 을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알고 계신가? 분수 덧셈을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그냥 하나만 얘기해봐 그럼 떠오르는 거. 통분.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6분의 1이라는 분수의 덧셈이 있고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이 있습니다. 자, 두 문제가 일단 당연히 숫자가 다르니까 다른 문제인 거는 알 텐데 풀이가 달라야 된다는 것도 보자마자 나오죠. 아까 너가 얘기했던 통분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답을 내는 거는 위의 문제고요. 밑에 거는 아마 따로 배웠을 거야. 뭐냐면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는 공식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 없다고? 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야 잠깐만 우리 화목반이지? 화요일날 진도가 뭐였어? 무리함수? 그러면 지난주 목요일이 유리식 유리함수였어? 아 문제를 풀었고 그러면 다시 지난주 화요일날 유리함수를 했을 거고 그럼 유리식은 언제 배웠어? 유리함수 할 때 같이 했나 아니면 그 전주에 했나 할 텐데 같이 했던 것 같아. 아 급하게 나갔구나. 그러면 설명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짧게만 얘기하고 자,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고 갈게. 내가 이제 아까 처음에 물어본 질문이 분수들의 덧셈을 계산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 라고 물어봤지. 그 대답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분이고 하나는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줘야 돼. 그거를 당연히 문제를 보면서 너네가 이제 생김새를 보면서 아 이거는 통분으로 풀어야겠네 이거는 부분분수 써야겠네 라는 거를 너네가 익혀야 되거든.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본 문제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부분이 밑에 문제가 조금 독특하니 너가 보고 발견할 수 있겠어? 요 문제와 요 문제의 차이. 숫자가 달라요 말고. 잠깐만 앞에 누구지? 누가 서 있는데? 잠깐만 생각하고 있어. 뭐가 다른지 알겠어? 잘 모르겠어? 잘 봐. 얘도 분모는 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얘도 분모가 곱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하나씩 하나씩 겹쳐져 있어.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부분분수의 변형이야. 통분을 쓰면 편해요라는 의미가 아니야. 부분분수를 써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통분밖에 방법이 없다인 거고 얘는 통분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부분분수를 쓰면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알았음? 그럼 부분분수로의 변형의 공식이 뭔지를 지금 얘기해 줄게. 분모가 곱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이 녀석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인데 이거 혹시 공식 본 적 있어? 있어. 오케이. 요겁니다. 얘를 쓰면 편해요 라는 거야. 그때 다시 이 공식은 언제 쓴다? 분수들의 덧셈
이기는 한데 분모가 반드시 곱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고 분모에 있는 녀석들이 어때? 하나씩 겹쳐져 있을 때 바로 부분수로의 변형 공식을 쓰는 거야. 그럼 한번 써보자. 얘는 사실 내가 든 이 예시는 너무 쉬워서 그냥 통분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공식을 써보면 뒤에 놈에서 앞에 거 뺍니다. a 곱하기 b일 때 b-a 써주듯이. 그러면 뭐야? 2-1이네요. 그 다음에 곱하는 거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앞에 분모만 가지고 분수로 하나 만들고 뒤에 있는 분모만 가지고 분수 하나 만들어서 빼요. 그런 식으로 세 개 다 변형을 해볼 건데 요거 1분의 1이지. 사실 의미 없는 거지. 지워버릴게. 얘도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 1분의 1은 의미 없으니까 생략하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3분의 1 빼기 4분의 1. 하고 나면 어때?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3분의 1 사라지면서 남는 게 1분의 1 빼기 4분의 1. 그래서 답은 4분의 3이 바로 나오지. 됐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부분분수로의 변형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너네가 알아야 되는데 부분분수로의 변형이 학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근데 거기에서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요거야. 뭐냐면 누가 봐도 얘는 2x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고 있는 거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우리가 어떤 공식? 중학교 때부터 나오던 합차.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어때? 분모로 얘네가 다 내려갈 거잖아. 그때 1을 한번 넣어보자. 1 넣어주면 뭐 나와요? 1 곱하기 3. 그 다음에 2 넣어주면 뭐 나와요? 3 곱하기 5. 그럼 이제 굳이 3일 때는 안 써도 되겠지? 뭐가 보여? 겹치는 녀석이 하나씩 있는 거 보여? 그러면 이제 부분수 쓰러 가자. 어차피 소거형이 되니까 중간에 있는 거 다 무시하고 마지막 거 집어넣을 거야. 99를 넣어주면 얼마니? 197, 198이야? 197, 19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부분수 공식을 써보자. 첫 번째 녀석은 어때? 뒤에서 앞에 거를 빼주면 3-1분의 1. 그리고 앞에 분모만 가지고 분수 하나 만들고 뒤에 분모 가지고 분수 하나 만들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5-3분의 1에다가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그리고 중간 과정 무시해요. 부분수로의 변형은 어차피 소거되는 규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중간 거 하나도 필요 없거든. 그럼 마지막 거 하나만 써보자. 199에서 197을 뺀 다음에 분모로 사용하고 나서 197분의 1에 마이너스 199분의 1. 그러면 어때? 얘네들 전부 다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그냥 묶어버리면 되겠다, 그치? 앞으로 싹 다 2분의 1을 묶어버리고 남는 거 한 번만 더 쓸게. 뭐 남았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그 다음에는요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요. 그 다음에는 쪽쪽쪽쪽 생략하고 마지막에 뭐 남았지? 2분의 1은 뽑아져 나갔으니까 197분의 1 마이너스 199분의 1이다, 그치? 그럼 이제 마지막 어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뒤에 거 앞에 거 속어니까 여기도 뒤에 거 앞에 거 속어. 그러면 이제 계산은 안 해도 상관없겠지. 2분의 1 안에서 1 빼기 199분의 1. 그래서 199분의 198 2로 나누니까 199분의 99가 되겠네요. 됐니? 예. 끝. 14번으로 가보자. 그리고 원래 나는 수업 때 아까 잠깐 켜져 있었지만 빔으로 항상 수업을 하거든. 그래서 막 문제 쓰고 이런 시간들이 없을 텐데 요거는 내가 만든 교재가 아니라서 요거 풀이할 때까지만 그냥 손으로 쓸게요. 자, 14번은 사실 내가 이제 고등부로 넘어가서 내신 대비 들어갈 때 너네가 이제 선행이든 현행이든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부 수업을 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을 거야. 고등부에서는 뭘 필요로 한다? 요 정도는 너네들한테 눈썰미 보고 발견할 수 있나? 그걸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문제에 속하는데 요거는 딱 보자마자 뒤에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은 뭐 하는 게 편하겠어? 통분.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눈썰미라는 게 요 녀석을 보자마자 너가 찾을 수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 뭐 하나 있어?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야. 마이너스 3xyz. 이게 뭐죠? x 플러스 y 플러스 g. 에다가 뭐 x제곱 플러스 점점점 해서 붙는 그 복잡한 식 있지. 제일 길었던 곱셈 공식. 거기에서 얘가 0이니까 싹 다 사라지잖아. 그러면 결론 남는 게 뭐야?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은 넘어가서 3xyz입니다. 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알고 가면 제일 땡큐. 또는 나중에 계산을 해보다 보면, 식을 정리하다 보면 만약에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나 3xyz 또는 xyz가 나오면은 저걸로 넘어갈 수 있는 거. 그걸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럼 미리 한번 써봤고. 어쨌든 요 뒤에 거 통분을 해보자. 그럼 뭐 나와? y 더하기 g. 얘네들 뒤에 괄호만 통분해보자. dx분의 뭐 나와요? x 더하기 g. 그 다음에 얘 뭐 나와요? xy분의 x 더하기 y. 그러면 여기서 요 식을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y 플러스 g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x로 고치는 거야. 그러면 어때?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내고 앞에 x 있었지. 그 녀석과 함께 x제곱을 만든 다음에 분모 yg는 그대로 둘까? 얘도 마찬가지겠지. 분모는 gx로 갑시다. 그런데 x 더하기 g가 뭐가 됐어? 마이너스 y가 되니까 얘를 마이너스 y로 고쳐봐. 곱해서 마이너스 y제곱. 그러면 마찬가지로 뒤에 녀석도 똑같이 고쳐줄 수 있겠다. 그치? 됐니? 그러고 나면 이제 보이니? 뭐가? 마이너스로 묶고 3개 전부 다 xyz로 통분을 할 때 분자가 어때? x 곱했으니까 x. x 3승 나온다.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y 3승 나오네. 그리고 g 3승 나오네. 그럼 아까 내가 말했죠?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분명히 보이면 3xyz로 고쳐달라고. 그럼 답은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치? 됐죠? 예. 답은 마이너스 3. 15번 가보자. 너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몰라서 그냥 좀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 한 단계 한 단계 좀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다.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요. 선생님 무시하지 마. 이런 느낌이 들면 얘기해줘. 일단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넘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이제 내 수업이 될 거야. 지금은 원래 하던 속도, 원래 하던 수업 방식이 있어서 나 천천히 내 방식을 이제 슬슬 지어라서 알았죠? 같이 조절합시다. 시험도 오늘 시험이 원래 치던 시험에 비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클리닉 또는 너무 쉽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건데 일단 해보면서 얘기합시다. 알았죠? 자, 일단 첫 번째 는 K 있네.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너네 혹시 가비엘이 배웠니? 들은 적 있어? 아, 오케이. 요거 사실 교육과제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가비엘이를 잘 설명을 안 하시는데 문제 들어가 있네. 예전에 이제 많이 나오던 문제고 요새는 교육과제에서 빠져서 사실 수업을 잘 안 하기는 해. 가비엘이는 뭐지? 예를 들어서 A분의 B, C분의 D, E분의 F가 있으면 뭐랑 같다?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랑 같다. 그치? 물론 각각 똑같이 PP, QQ, RR 곱해서 PA, QC, RE를 만들고 위에도 PB, QD, RF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게 가비엘이다. 그치? 그래서 요 문제는 처음에는 K값을 구할 때 뭐 해봐? 가비엘이를 써서 한번 구해봐. 라는 의미라서 첫 번째 1번 분모끼리 더할게요. 2A 플러스 B 플러스 3C. 그 다음에 분자는요. 2A 더했고 3C 더했고 BB니까 분모에 있는 2A 플러스 B 플러스 3C가 똑같이 생겼는데 전부 다 몇 개씩? 2개씩 된다. 그치? 그럼 위에 있는 식들이 다 얘랑 같아진 거잖아.
맞죠?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2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후보. 근데 요거 뭐 교육과제에 빠졌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굳이 써주자면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얘는 언제? 2a는 0이 아니잖아. b는 0이 아니잖아. 3c는 0이 아니잖아. 왜?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2a와 b와 3c를 더해서 0이 아니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2a 플러스 b 플러스 3c가 얼마일 때? 0이 아닐 때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러면 값의 1을 못 쓰는 상황도 있겠네요. 네, 그게 바로 뭐예요? 2a 플러스 b 플러스 3c가 0이 될 때. 그러면 그때는 어때? 여기 분모에 있는 첫 번째 b 플러스 3c를 뭐로 고쳐준다? 마이너스 2a로 고쳐준다. 이항시켜서. 그 다음에 2a 플러스 3c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c예요. 그걸로 고쳐주게 되면 그러면 어때? 저 주어져 있던 식이 어떻게 바뀌었어? 2a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마이너스 2a가 되고, b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 3c가 되고, k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k 값은 2가 되고 두 번째 k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더해주면 1 나올 겁니다. 알았죠? 예. 다시 말하지만 요거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요. 알았죠? 21번 가보자. 23번부터 할까? 23번부터 하자. 자, 원래 나는 수업을 하는 순서가 유리식, 무리식을 같이 하고 유리함수 따로, 무리함수 따로 진행을 하거든. 그래서 지금 23번이 무리식이라서 요걸 먼저 풀이할게. fx의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루트 x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자,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뭐랑 같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분수로의 변형. 이거 잘 보여? 보라색? 부분분수로의 변형. 이랑 같이 무리식에서 나오는 뭔가를 둘 다 무슨 문제로? 소거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사실 답은 나오거든. 답이 나온다기보다 풀이가 보일 거거든. 자, 일단 저 녀석을 전부 다 뭐 할 거예요? 분모로 넣을 겁니다. 현재 요 녀석의 식에다가 하나하나 넣은 다음에 뒤늦게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차피 저 무리식이 2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99가 들어가든 50이 들어가든 어차피 분모로 넣을 거면 미리 얘를 뭐 해버리자? fx의 역수를 만들어 놔보자. 그러면 얘는 루트 x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분의 1이니까 뭐 하겠어? 우리는 당연히 중학교 때 하라고 했던 유리화를 진행하겠죠. 유리화를 하고 나면 분모는 x 플러스 1에서 x를 뺐다. 분모 분자에 뭘 곱한 거야? 순서 바꿔서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를 곱한 거거든. 그러면 끝났다. 그치? 뭐 나왔어? 자, 갑니다. 이 식이다. 그치? 그냥 여기에다가 2를 넣어볼까? 뭐 나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요. 두 번째 여기다가, 즉 이 식에다가 통째로 뭐 넣어보자? 3 넣어보자. 그럼 뭐 나와?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요. 이제 보이니? 둘이 더하다 보면 어때? 루트 3이 플러스 1번 마이너스 1번. 무슨 문제가 됐어? 소거형이 됐죠? 여기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분모의 유리화예요. 알았지? 무리식은 사실 고등학교 가보면 알겠지만 자세하게 안 하실 거야. 대부분 다. 학교생들도 마찬가지고. 무리식이 학교 시험에 나오면 딱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분모의 유리화 소거형 문제. 부분문수를 내고 싶은 쌤들은, 학교쌤들 내고 싶으면 부분문수 하나만 내고 무리식은 안 내거나, 부분문수를 내고 싶긴 하지만 뭐 소거형인 다른 문제를 내고 싶으면 이제 유리화를 내고 부분문수를 좀 다른 용도로 내거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알았죠? 어쨌든 계산 마무리 짓자. 아까 그 부분문수 문제처럼 소거되는 게 보이면 중간과정 싹 다 무시하고 마지막에 한 번 구해볼게요. 뭐 합시다? 50 넣어봅시다. 루트 51 마이너스 루트 50.
자, 소거되는 규칙 그대로 따라가 보자. 앞에 괄호에서 앞에 것, 그 다음 괄호에서 뒤에 것. 앞에 괄호에서 앞에 것, 그 다음 괄호에서 뒤에 것. 그러면 어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51. 이게 답이겠네. 되었죠? 답 어딨니? 아, 왜 말 안 했어? x 마이너스 1이었네. 자, 이것만 마이너스로 고쳐보자. 이래서 내가 빔을 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다시 하자, 그냥. 여기는. 그럼 유리화를 했다. 바로 이거 빼기 이걸로 곱하면, x-1. 분자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내가 생각보다 오타가 되게 많거든. 너희들이 잘 봐줘야 돼. 그럼 이거네, 그냥. 에헤이씨. 그러면 2, 3, 4 넣다 보면 2 넣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1, 3 넣어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소거되는 게 아까처럼 보인다, 그치? 중간 과정 무시하고 마지막에 하나만 넣을게요. 50을 넣었어요. 그러면 얼마야? 루트 50 마이너스 루트 49. 자, 그럼 어때?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순으로 약분해주면, 소거해주면 남는 게 5루트 2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남았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유리식에서, 아니, 유리함수에서 이제 한 문제가 질문인데, 유리함수에서 너네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녀석이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1번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 자, 보자. a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b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누가? x 마이너스 1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자, 부등식을 이제 수학상을 처음부터 이제 나랑 수업을 했으면 이걸 되게 많이 볼 건데,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자세는 셋 다 y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1차 함수고, 1차 함수고 유리함수야. 그리고 크다라는 거는 y 좌표가 큽니다. 이놈의 y 좌표보다. 그래서 위에 있어요 라는 얘기야. 근데 이 두 함수는 똑같이 생겼지. 어떻게? 기울기만 모르는 거고 y 절편은 1이 되는, 즉 어떤 점을 항상 지난다? 0,1이라는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니까 직선이에요 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너희들은 좌표 평면상에다가 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 치자. 그 중에서 저기 x의 범위 내가 안 썼는데, 만약에 x의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치자. 그럼 너희들은 0,1을 지나는 그런 직선을 하나 가지고 와서, 저 좀 더 진하게 표현할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유리함수보다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의 a, b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서 올리고 내리고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알았음? 유리함수 그래프 제대로 그리고 다시 풀게요. 자, 그러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유리함수에서 제일 먼저 뭐 찾아줘야 돼?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뭐부터 찾아줘야 돼? 호호, 까먹으셨구만. 자, 다시 중학교로 돌아가 보자. 원래 중학생이지. 이차함수를 그리고 싶어. 뭐부터 찾아줘? 꼭지점. 원의 방정식, 원을 그리고 싶다. 뭐부터 찾아줘? 보통 중심. 그치? 유리함수를 찾고 싶다. 뭐부터 찾아줘? 점근선이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 이거는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 혹시 유리함수의 점근선 찾을 때 쟤처럼 나와 있는 거 반드시 이렇게 바꿔서 찾으라고 하셔. 저 상태에서 찾는 거 알려주셨어? 아, 찾는 거 알려주셨어? 알려주셨어? 아, 오케이. 가자, 그러면. 점근선 어떻게 찾으라고 하시든,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가질 수 없는
가까워지기만 하는 선이니까 x는 1. 그 다음에 x의 개수비로 알려주셨을걸? x의 개수 1분의 x의 개수 2. 그래서 y는 얼마입니다? 2입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x는 1, y는 2. 얘를 기준으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아까 만든 그 표준형 꼴로 바꾸지 않고 일반형 상태에서 찾으려면은 K, 분자에 들어가 있는 게 모르니까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모르잖아. 그거 어떻게 찾으라고 하시든. X에 아무거나 넣으라고 하실걸? 그래서 나는 일단 X에 0을 넣어볼게. 0 넣어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온다, 그치? 그래서 유리함수는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함수예요. 따라서 요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라는 얘기였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정역의 범위 x 어딨냐?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의 범위만 봐주세요. 2 어딨어? 2 어딨어? 여기. 4 어딨어? 한 요쯤?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니까 방금 그린 유리함수에서 다른 부분을 볼 필요가 전혀 없고, 그치? 다른 부분들은 다 그냥 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2부터 4까지만. 거기만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하자.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함수를 바라봅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1차 함수 둘 다 어떻다? 0,1을 지난다 했지. 0,1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습니다. 맞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빨간색 곡선보다 아래로 내려가려면 이렇게 만들어져야겠네. 이때의 기울기가 A인 거야. 그 다음에 얘보다 올라가도록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이때의 기울기를 B라고 잡은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해?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직접 구해버리세요 라고 하던가, 또는 그렇게 물어보네.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기울기를 가장 크게 만들어보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요점. 유리함수에서 x좌표가 4인 놈 찾아보자. 4 넣어주면 얼마야? 3분의 9. 그러면 4,3. 그럼 4,3을 지나고 아까 0,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기울기가 얼마죠? 4분의 2. 2분의 1이다, 그치? 그게 바로 A의 최대값.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B가 기울기가 작아지고 하다 보면 언제까지?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 그치? 요 점의 좌표를 찾아보자. 유리함수에서 x좌표가 2일 때 점이니까 2 넣어주면은 1분의 5, 2,5가 되겠네.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그때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얼마예요? 2분의 4. 2가 된다, 그치? 그게 바로 B의 최소값이 되겠네. 둘이 각각 찾는 거니 더하는 거니? 더하래. 2와 2분의 1의 합은 얼마? 2분의 5네요. 됐죠? 응. 요거까지. 유리함수에서 나오는 직선과의 위치관계 정말 중요하니까 원래 되게 강조를 해야 되는데 강조하셨나 모르겠다. 유리함수에서 직선과의 위치관계 되게 중요하거든. 잘 기억해둬요. 예, 가자. 그럼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는 일단 풀이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끝내고 오늘 남아있는 시간 경우에서 한번 진행합시다. 근데 벌써 50분이야. 이게 뭐야? 첫날이니까, 그치? 자, 잠깐만 끊고 교재부터 나눠줄게. 자, 일단 우리 수업 교재는 베이스를 아까 말한 대로 RPM으로 잡았고, 봐서 이제 경우의 수 오늘은 되게 간단한 것만 하고 넘어갈 거거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이 아마 조금 어려운 거 할 거야. 그거 할 때는 봐서 이제 좀 더 난이도를 떨어뜨리든지 좀 더 올리든지 한번 얘기해보자. 알았지? 자, 어쨌든 갑시다. 일단 경우의 수인데 지금 3학년이라며. 바로 작년에 2학기 때 뭐 배웠어? 경우의 수 했었죠. 그때 했던 경우의 수를 몇 가지만 추가하고 용어를 조금 더 어렵게 바꿀 뿐 그대로 갑니다. 오늘 배우는 경우의 수는. 알았지? 자, 일단 봐봐.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뭐 지금처럼 말 그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찾아보자 라는 건데, 너네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거를 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나한테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야. 근데 풀 때 너네가 항상 이걸 염두에 두면서 풀어야 된다 이거지. 자, 뭐냐면 경우의 수는 일단 가지수를 찾는 건데, 뭐를 찾는 거냐면 바로 구별되는 가지수를 찾아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뭘까? 뭔 소리일까? 예를 들어보자. 동전을 던질 거야. 몇 개? 2개. 그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4가지. 확실해? 어떤 4가지야? 앞면, 앞면. 또 뒷면, 뒷면. 또 앞뒤, 뒤앞. 자, 4가지도 맞는데 3가지도 맞아요. 뭐부터 나눠야 돼? 그 2개의 동전을 던질 건데 먼저 나한테 반문을 했었어야 돼. 뭐라고? 두 동전이 다른 동전인가? 이건 안 써도 돼. 다른 동전인가요? 같은 동전인가요?를 먼저 물어봐야 돼. 물론 당연히 내가 먼저 주는 게 맞기는 한데, 오케이? 문제에서 반드시 그래서 명시해 둡니다. 그거에 따라서 답은 달라져. 두 동전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10원짜리처럼 다른 동전이라면 앞면이 100원짜리인지 10원짜리인지에 따라 경우는 달라지는데, 연도도 똑같고 반짝이는 광택 정도도 똑같고 그냥 똑같은 동전이 2개가 있어. 그때 던졌을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이 나왔을 때 요거 2개 구분할 수 있어 없어? 구별하지 못하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알았죠? 네, 그거부터 먼저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2가지. 첫 번째, 문제에 나오는 다른 동전을 던지는지 같은 동전을 던지는지, 즉 여기로 적으면 다른 주사위를 던지는지 같은 주사위를 던지는지, 한 주사위를 2번 던지는지 뭐 3번 던지는지, 그런 거에 따라 문제가 완전 달라집니다. 문제를 잘 읽어줘야 돼. 그거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고, 또 2번째, 내가 센 경우의 수 4가지가 혹시나 중복되진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서 답을 써줘야 돼요. 답을 틀리는 이유는 딱 2가지지. 그치? 뭐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 중복되게 센 거지. 적게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 뭔가를 빠뜨렸다는 얘기인 거고. 맞죠? 그래서 빠뜨리지 않게, 하지만 중복되진 않게 잘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항상 틀리거든. 어쨌든 계속 얘기해보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하나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 오늘 배우는 내용은 크게 보면은 3가지예요. 물론 유형까지 생각을 하면은 한 2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유형은 내가 좀 더 설명을 해줘야만 너네가 숙제를 할 때 풀 수 있을 거야. 오늘은 경우의 수를 완료는 못 지을 것 같고 최대한 많이 하는 걸로 일단 목적으로 잡을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순열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시간에 조합 마무리 짓고 바로 수 1으로 넘어가는 걸로. 자, 어쨌든 계속 가보자.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중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2가지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했을 거야. 아무 생각 없이 2가지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했을 거야. 그걸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한번 그냥 정리해 주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3번째 거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요 3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용어 정리 하나만 하고 갑시다. 얘는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 뭐냐면 하나는 시행이에요. 하나는 사건이야. 시행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저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저 던지는 행위를 하나의 시행이라고 해.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50장에 적힌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 뽑는다라는 거를 시행이라고 부르는 거고, 바지가 있고 티셔츠가 있을 때 하나씩 골라보자. 고른다라는 거를 하나의 시행.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거지. 그런 던진다, 뭐 뽑는다와 같은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다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건은 뭐냐면 시행의 어느 한 결과를 얘기를 해. 그때 이 시행은 어떤 결과를 얘기하냐면 그냥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주사위를 던졌다.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1의 눈이 나오는 결과.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또는 몇 개를 묶어가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소수의 눈이 나온다거나 5의 배수가 나온다거나 2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로 와보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는 거야. 그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더하는지 곱하는지를 구분을 하는데, 사건 A, 사건 B가 어떻게 일어난다? 더하는 경우는 절대로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두 사건이 둘 중 하나가 발생한다. 또는이라고 쓴 거야. or. 오케이? A가 발생하거나 혹은 B가 발생하는 경우일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 A의 경우의 수를 찾아보면 M, B의 경우의 수를 찾아보면 N이 나왔다. 또는으로 연결되면 두 경우의 수를 더해주세요가 바로 합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사건 A와 사건 B가 어떻게 발생한다면 AND. 근데 수학에서 AND라는 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혹시 집합에서 배웠는데 기억나나? 수학에서 말하는 and, 그리고라는 의미는 동시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nd로 연결한다기보다는 동시에로 풀어주지. 그래서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라면 뭐 해주세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찾아. m과 n. 근데 그 두 개를 뭐 하자? 곱하자. 언제? 동시에 발생하면 곱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풀었던 거. 숫자 카드 1, 2, 3, 4가 있을 때 그 숫자 카드를 한 번씩만 써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10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개. 하나 썼으니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개. 이걸 곱하니 더하니? 당연히 곱했죠. 왜?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는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동시에 다 골라줘야만 하나의 정수 완성이니까. 그래서 곱하기로 했던 그거를 굳이 한번 고등학교스럽게 정리해 본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되게 쉬워. 지금도 이미 풀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알았죠? 오늘 하는 내용은 그렇고 다음 시간은 조금 어려워질 거야. 잠깐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할게요. 어쨌든 클리닉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면 다음 시간에 오늘 푸는 클리닉은 전날 배웠던, 즉 오늘 숙제 풀이를 했던 내용이라서 오늘 클리닉은 무리함수, 다음 클리닉은 경우의 수. 그럼 다음 수업이 순열이면 그 다음날 클리닉이 또 뭐 순열, 이런 식으로 하루 다음 거를 그날 숙제 풀이 한 거를 클리닉을 볼 거고, 난이도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조절을 해봐야 되겠지. 내가 내는 문제가 전에 시험보다 어려워서 많이 틀릴 수도 있고, 전에 시험보다 너무 쉬워서 뭐 거의 다 맞아버리고 1시간 만에 끝나버리고 갈 수도 있고 하잖아.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한 15개에서 20개 사이쯤으로 해서 지금은 15개 만들어놨고 웬만하면 15개에서 끊을 거야. 15개를 낸다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틀릴 수 있게끔 잡아 놓을 거고, 난이도는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본 시험과 재시험으로 나눌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날 배웠던 거 풀고 간다고 해도 뭐 그 시험 결과라던가 이런 게 이제 어머니들한테 따로 연락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나는 이제 매 수업 때 보는 클리닉을 채점까지 하고 여기서 너네가 채점을 직접 하고 많이 틀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커트를 3개로 잡았을 때 4개 틀렸다, 3개 틀렸다. 그럼 재시험을 보겠지? 그리고 재시험 결과까지 해서 어머니들한테 결과도 보낼 거야. 그럼 당연히 15개를 냈는데 10개 틀려버리면, 5개 틀려버리면 당연히 어머니들도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 나는 이제 그래서 그걸 조절을 적당하게 해서 3개에서 5개 사이쯤 틀리게 할 거고, 거기서 이제 잘 해서 한두 개만 틀려서 통과다. 그러면 끝나고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 근데 혹시 하원 차량 타니? 데리러 오셔?
오케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어렵다. 그럼 엄마한테 카톡 해놔야지. 엄마, 난 오늘은 틀렸어. 좀 늦게 갈 것 같아. 뭐 이렇게 보내놓는다던가 하겠지.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조금 랜덤일 수 있어. 본인의 능력에 따라. 빨리 끝난 애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쯤 틀린 거 고치고 갈 수 있게 할 거고, 1시간 정도. 그래서 15개를 낸다 쳤을 때 재시험은 10개 정도로만 낼 거예요. 물론 재시험을 많이 틀린 데서 재시험은 또 없어. 그런 식으로 매번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숙제풀이 한 내용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내는 게 한 문제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알았죠? 네. 어쨌든 그렇게 바뀔 예정이에요. 그거는 한 2주쯤 지나고 나서 나도 이제 너희들 실력 파악되고 시험을 이 정도 내면 되겠다는 게 정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적용할 거니까 그때 미리 얘기해 줄게. 다음 클리닉부터는 이제 어머니들한테 문자 발송할 거고 재시험 제도도 들어올 거니까 뭐 이렇게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줄게. 맞지? 그래, 갑시다. 깜짝이야. 자, 시작합시다.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더하는 경우와 곱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는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 세 번째, 개념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까 사건이 뭐라 그랬지? 그렇지, 시행의 결과. 그때 그 시행이라는 단어나 사건이라는 단어는 사실 내가 하는 것처럼 수학 하에서 가르치시는 쌤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요거 때문에 보통 설명하시는 거고, 원래는 확률과 통계라는 3학년 과목 때 나오는 용어거든. 그래서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 근데 사건은 사실은 너네가 수학 하에서 배웠던 집합이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집합이 있으면 합사건도 있어. 교집합이 있으면 이건 이름이 달라. 곱사건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차집합이 있으면 차사건은 존재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여집합이 있으면 여사건이 있어. 그래서 세 번째 용어가 바로 여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이거는 너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는 건데, 주사위를 3번 던질 거예요. 그때 뭐 해볼까? 짝수 해볼까? 짝수. 짝수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치자. 그럼 너네가 지금도 풀 수 있어. 근데 적어도 한 번이라고 하면은 3번 던지니까 한 번만 나오는 것도 찾아줘야 돼. 2번 나오는 것도 찾아줘야 돼. 3번 나오는 것도 찾아줘야 돼. 계산을 몇 번이나 해야 돼? 3개나 계산을 해야지. 그치? 3개를 다 계산한 다음에 또는이고 또는이니까 더해주러 갈 거거든. 어때? 굉장히 귀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푸냐면, 잘 한번 생각해봐. 그냥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짝수가 몇 번 나온지를 전부 다 한번 생각해봐. 안 나오는 거 1번, 2번, 3번밖에 없지.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적어도 1번 나온다라고 하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다 일일이 찾기는 귀찮으니까 그냥 전체 경우의 수를 세볼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짝수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1번, 2번, 3번 나오는 거 다 나오지. 거기에서 뭘 빼자? 짝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를 빼자. 그러면 계산 몇 번만 하면? 2번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풀자라는 게 바로 여사건의 경우의 수야. 그때 너희들은 언제 여사건을 쓰는지를 문제를 보고 역시 알아야겠지. 그때 나오는 용어가 바로 요겁니다. 적어도 한 번. 그래서 내가 이제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라는 단어는 확통이라는 과목에서 나온다 그랬지. 그럼 지금 사실 등장하는 용어는 아니거든. 그러면 학교쌤들은 보통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셔요. 오케이? 그래서 적어도를 포함한다면은 어떻게 계산해 주세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 말고 그 반대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버리세요 라고 보통 풀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면 되겠어? 세 번 던질 때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6. 두 번째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 세 번째 경우의 수에서 짝수가 안 나온다. 처음에도 홀수, 두 번째도 홀수, 세 번째도 홀수. 그러면 끝났잖아. 216에서 27 빼면 되니까.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너희가 문제를 한번 한 3개 정도 풀어보고 나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 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내가 번호 써줄게. 753번. 그 다음에 760번. 요 순서로 푸는 게 편할 거야. 그 다음에 4개 풀게. 764번. 그 다음에 757번. 요 4문제 지금 잠깐 시간 줄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유형 4개 한번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753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세요. 일단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자, 2개 던질 거야. 2개 던지면은 눈의 합은 얼마부터? 1, 1 나와서 2부터 시작해서 6, 6이 나와서 12까지 갈 수 있겠다. 그치? 그 중에서 4의 배수는 뭐뭐 있어? 합이 4가 되는 거, 합이 8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합이 12가 되는 거까지 해서 3가지 나오겠다. 그치? 그러면 일단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봅시다. 뭐뭐 나오면 돼요, 눈이? 1과 3 나오거나 2와 2 나오거나.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뭐 보라 그랬어? 서로 다른 2개라고 했기 때문에 3, 1이 나오는 거는 다른 경우다. 그치? 그래서 몇 가지 나와요? 3가지가 나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이 8이 되는 거는 2와 6, 3과 5, 4와 4, 5와 3, 6과 2까지 몇 개? 5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합이 12가 되는 건 무조건 6과 6밖에 없어요. 몇 가지? 한 가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3개의 경우의 수를 찾았다. 요 2개는 또는이야, 그리고야? 또는입니다. 그쵸? 합이 4가 되거나 합이 8이 되거나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요 3개를 뭐 하래? 더하란 얘기죠. 답은 9. 요거 언제 더하니?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었던 문제니까 쉽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형 3번 먼저 풀어보라고 했지. 자, 유형 3번 갑시다.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인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그때 홀수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세 자리 정수래. 세 자리 자연수래. 그때 홀수라고 했네. 첫 번째. 그러면 뭐야? 1의 자리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홀수가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맞죠? 몇 가지 있어요? 1, 3, 5, 7, 9. 5가지. 그렇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뭐가 나온대? 3의 배수가 나온대. 3의 배수 뭐뭐 있어? 3, 6, 9. 그렇지. 3가지.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뭐 나온대? 소수 나온대. 소수 뭐뭐 있니? 그렇지. 야, 전에 어떤 학생들보다 낫구만. 소수에 뭐 1 넣으면 안 된다. 그죠? 2, 3, 5, 7입니다. 그래서 소수가 나오는 경우에서 뭐뭐뭐뭐 4가지. 됐죠? 그래서 이 3개를 뭐 해주세요? 곱하세요? 더하세요? 곱해줍니다. 맞죠? 왜?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찾겠다는 얘기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그리고 100의 자리의 숫자를 모두 다 동시에 한 방에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예요? 60 나오겠네. 그치? 맞았니? 똑똑하구만. 자, 그 다음에 몇 번? 이거 왜 안 돼, 이거? 이거 왜 안 돼? 바뀌었네. 자, 그 다음에 이거 풀라 했지? 자, 764번 혹시 답 나왔어? Y 얼마 나왔어? 잠깐만, 하나하나 구해서 더했어? 오케이. 자, 요게 원래 기초반에서는 안 하는 녀석이기는 해. 근데 뭐 대표 문제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풀어보자고 했어요. 일단 약수의 개수는 구할 줄 알지. 그치?
일단 48의 약수의 개수 찾고 싶으면 48은 뭐 해줘야 돼? 소인수분해.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뭐 중학생이지만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루 왼종일 하고 있다, 그치? 48 대충 뭐 곱하기 뭐야? 6 곱하기 8이잖아. 그러면 나오지? 6은 2 곱하기 3, 8은 2가 3개, 앞에 하나 있었으니까 4개. 됐죠? 그럼 끝났고, 약수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돼? 지수에다가 뭐 더하기? 1 더하기. 지수에다가 뭐 더하기? 1 더하기. 그래서 둘이 곱하기. 이게 x, 약수의 개수 찾는 방법입니다. 혹시 위에 있는 요거 안 보고 기억했었니? 요거는 꼭 기억해둬야 돼. 자, 문제는 뭐다? 약수의 총합인데 여기 잘 나와 있지. 요거 보고 풀지 말고 왜 나오는지를 한 번만 정리하고 가자. 알았지? 조금만 수를 좀 줄일게. 2, 2개, 3, 3개. 자, 요 녀석이 있다고 해보자. 약수를 찾아봐. 제일 작은 약수 얼마? 1. 그리고 그 다음 작은, 순서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그냥 써보자. 3은 없어. 2만 가지고 하나 있는 거, 2개 있는 거. 그 다음에 3이 하나 있는 걸로 가보자. 그러면 1, 2, 2의 제곱. 이거 다 약수들이지. 그 다음에 3이 3개까지 가니까 하나 더 늘려. 2개짜리, 2개짜리, 2개짜리. 그 다음에 3이 3개짜리. 그러면 어때? 그럼 어때? 보이나? 뭐가 보이나? 얘네들. 첫 번째 건 그대로 가고 두 번째 녀석들이 3의 1승, 3의 1승, 3의 1승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묶어버리자. 뭐 남아? 그 다음도 3의 제곱으로 묶고 그 다음도 3의, 이거 왜 제곱이냐? 3승. 3승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게 요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4개의 덧셈이 공통인수로 들어가는 거 알겠어? 그러면 한 번 더 뭐예요? 1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녀석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곱하기 1이라 생각하면 1. 두 번째 녀석은 3의 1승, 세 번째 녀석은 3의 제곱, 네 번째 녀석은 3의 3승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간과정 다 무시하고 외워버리자 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유형 몇 번이야 이게? 유형 4번인가? 유형 4번에 나와 있는 그 설명입니다. 외워줄 수 있겠어요? 1은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수의 총합 구할 때는 1부터 시작해서 1을 하나씩 늘려서 2, 4 가지고 있는 것까지 더 해주면 되고 3도 마찬가지. 원래 수가 3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까지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걸 둘이 곱하는 게 공식이요. 그래서 이 문제 총합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2가 4개 있으니까 1부터 시작해서 2를 하나씩 늘려서 4승까지 다 더해주면 되고 3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과 3 하나짜리 그 두 개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총합 구하기 공식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알았죠? 바로 위에 나와 있으니까. 얘는 사실은 지금 당장 푸세요의 목적이 있는 거는 아니야. 대신에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둬야 될 거예요. 시험 대비할 때는. 알았지? 지금은 요거 정도만 기억하고 있자. 그럼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보자. 약수의 개수 왜 지수에 1 더하고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하면 되는지 알고 있니?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알고 있니? 아니면 이유까지 잘 알고 있니? 이유는 잘 몰라? 그래. 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건 뭡니다?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란 거는 약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러면 지금 원래 수에 해당하는 48이 1을 몇 개 가지고 있어? 4개 가지고 있으니 약수는 2를
안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을 최대 4개까지 일을 몇 개 가질지를 고민을 하는 거야. 이가 4개가 있어. 그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안 가지는 거, 하나 가지는 거, 2개 가지는 거, 3개 가지는 거, 4개 다 가지는 것까지 총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 3도 마찬가지야. 3 하나밖에 없어. 그럼 3 하나만 있는 저 48에서 약수는 3을 가지지 않는 것과 가지는 거 해서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지. 2를 몇 개 고를지랑 3을 몇 개 고를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하나의 약수 만들어지는 거니까 곱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 이걸 왜 자세히 설명을 했냐면 유형 몇 번이야 이게? 6번이지? 유형 6번을 하나 설명하려고. 자, 풀어볼게요. 771번입니다. 100원짜리 동전과 50원짜리 동전,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너네 본 적 있냐? 거의 뭐 요새 안 쓰지. 10원짜리 동전 4개가 있어요. 일부만 쓰든 전부 다 쓰든 어쨌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찾아보래. 그럼 역시 아까 약수의 개수처럼 똑같이 고민을 하는 거야. 10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으니까 100원짜리 동전만 생각을 해서 내는 방법은 안 내는 거, 하나 내는 거, 2개 내는 거. 개수보다 하나 더 경우의 수가 있겠지. 50원짜리도 마찬가지야. 3개가 있으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 4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지. 10원짜리는 4개가 있으니까 5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지. 100원짜리 동전과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을 동시에 몇 개 내는지를 고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예요? 60이 나와요. 근데 약수의 개수랑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라고 했거든. 이 중에는 뭐 있어? 100원짜리 동전 안 낼래. 50원짜리 안 낼래. 10원짜리 안 낼래. 즉 0원을 만드는 방법 하나는 제외해야 됩니다. 그게 약수의 개수랑 다른 부분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하나 더. 요것만 물어보면 사실 약수의 개수랑 똑같지. 굳이 유형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아니라 몇 번을 봐야 되냐면 요게 몇 번이야? 772번이거든요. 자, 요 문제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요 문제를 내가 2가지로 물어볼게. 알았지? 자, 갑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고, 작은 것부터 쓰자. 10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고, 50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어.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지폐가 2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뭘 구해볼 거냐면, 아까처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2번. 지금 물어보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다른 말은 하나도 바뀜없이 방법을 금액으로만 바꿨는데 두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됐어요. 오케이? 자, 한번 생각해보자. 방법의 수는 아까랑 똑같아. 어떻게 풀면 돼? 2개, 2개, 4개 맞냐? 방법의 수. 1000원짜리 내는 방법의 수 몇 개? 3개. 500원짜리는 3가지. 100원짜리는 5가지.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빼라고 했으니까 곱해주면 얼마야? 5, 9, 45. 44가 답이겠다. 그치? 자, 그런데 금액의 수는 무슨 차이가 나냐면 50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지. 얼마 낼 수 있어? 2개 다 1000원. 근데 위에 또 1000원이 있지. 그러면 500원짜리 2개를 내는 1000원과 1000원짜리 하나를 내는 1000원은 여기선 당연히 방법은 다르잖아. 다른 것 취급해서 44개가 나온 거거든. 근데 금액의 수에서는 결국 둘 다 1000원이잖아. 금액이 똑같네요. 똑같은 금액은 중복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으로만 세자 이거야. 그게 이제 다른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할게. 금액의 수는 어떻게 풀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위에 유형 설명에 여기 잘 나와 있을 거다. 알았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라고 아마 하고 있을 거야. RPM이 나랑 명칭 비슷하게 쓰거든.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낮은 단위로 환산하여 푼다. 계산한다겠지? 요렇게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거. 500원짜리 몇 개 있어? 2개. 충분히 많이 있지. 500원짜리가 2개 이상 있다 보니까 윗단위의 화폐를 만들 수 있다 없다? 1000원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중복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00원짜리는 4개밖에 없어. 그럼 이거는 윗단위의 화폐 5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여기는 중복되지 않아. 그러면 중복되는 그 구간에서는 뭐로 환산하세요? 낮은 단위로 환산을 해주세요. 그러면 1000원짜리가 2개가 있으면 2000원이니까 500원짜리 몇 개랑 똑같아? 4개랑 똑같네. 그러면 500원짜리 총 몇 개? 6개로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경우의 수처럼 똑같이 풉니다. 500원짜리 6개니까 방법의 수 7개. 100원짜리가 4개니까 방법의 수 5개. 그리고 곱한 다음에 0원을 지불하는 하나는 빼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 나와요? 34. 됐니? 네. 그렇게 푸는 게 바로 금액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이겠지?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둘 다 구하라는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의 차나 뭐 합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알았죠? 둘이 구분할 수 있겠어? 네. 숙제 풀 때 잘 참고하세요. 그러면 문제를 살짝만 바꿔보도록 할까? 이거 지워도 되겠어? 네, 갑시다. 천원짜리 지폐가 3개가 있어요. 500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100원짜리가 6개가 있어요. 방법의 수는 얼마야? 같이 풀자.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그렇지. 거기다가 뭐 해줘요? 마이너스 1. 답은 얼마냐? 아우, 너무 크게 잡았다. 111. 됐죠? 예, 그 다음 금액의 수로 가보자. 자, 500원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1000원과 중복돼야 안 돼요? 돼요. 똑똑하구만. 100원짜리가 6개나 있어요. 500원짜리랑 중복돼야 안 돼요? 돼요. 자, 그러면 중복되는 구간에서 뭐 하라 그랬어? 낮은 단위로 환산하라 그랬지. 그러면 1000원짜리는 500원으로 환산을 할 건데 500원짜리도 환산해야 되지. 즉 모조리 다 100원으로 환산해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1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아. 총 금액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4,500원이잖아. 45개의 동전이랑 똑같다, 그치? 그럼 얼마? 51개. 그럼 51개의 동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0인데 1은 빼야지. 그래서 답은 51. 저 개수가 곧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굉장히 많이 중복됐었다, 그치?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바로 금액의 수입니다. 알았죠? 금액의 수 요거 중요하니까 역시 잘 기억하시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도로망 문제 하나 풀어보자. 유형 7번으로 갈게요. 요거는 사실 너무 쉬워가지고 사실 이거를 원래는 나는 요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 라고 숙제를 내고 끝내거든. 첫날부터 그러고 있으면 너무 양아치 같으니까 그냥 한번 풀어보자. 알았지? 그래서 오늘은 경우의 수를 완료는 못 짓고 어느 정도의 유형만 풀고 뭐 숙제를 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경우의 수 마무리 지으면서 순열로 바로 넘어갈게. 자, 갑시다. 오른쪽 그림 같이 4개의 지역 A, B, C, D가 있어요.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A에서 출발해서 B, C 2개의 지역을 모두 다 거쳐서 B, C를 모두 다 거쳐서 D로 도착하시오. A에서 출발해서 D로 도착할 건데 B, C를 몽땅 다 거쳐 가려면 어때야 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 그치? 두 가지 중 한 가지로만 가야 되네. 그럼 첫 번째 이쪽으로 먼저 가보자.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A, B, C, D. 자,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 2가지. B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 3가지. C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 2가지. 곱하기야, 더하기야? 그렇지. 곱하기로 해야 끝까지 도착하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네요. A, C, B, D. A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 1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3가지, B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 1가지. 이번에도 곱하기 하면 3. 자, 그럼 12와 3이 나왔다. 요 두 개는 더하기야, 곱하기야? 더하기가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이쪽 방향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하기 답은 얼마? 15. 겁나 쉽다, 그죠? 됐죠? 도로망은 뭐 한 요 정도입니다. 잘하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아까 내가 건너뛴 유형이 하나 있었을 거야. 요거 유형 5번으로 가보자. 자, 유형 5번으로 가보면 자, 유형 5번인데 지금은 내가 다른 문제 켜놨다. 요거 잠깐만 볼래?
잘 봐. 요거를 갑자기 왜 가지고 왔냐면 요거는 너네가 지금 풀 수 있거든. 이따가 다시 할 거니까 자, 어쨌든 A, B, C, D 4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 4개의 지역을 서로 다른 4개의 색으로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은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은데 인접한 영역은 반드시 다른 색을 칠해야 돼. 그래서 여기 노란색을 칠했으면 노란색 또 써도 돼. 단 여기는 못 쓰니까 요런 데는 칠해도 상관없어. 다른 색 칠해도 되고 같은 색 칠해도 되고. 자, 그때 기본적인 약속. 어디부터 칠을 해요? A나 C. 제일 많이 인접한 A나 제일 많이 인접한 C부터 칠해줘야지 B나 D부터 출발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일단 A부터 고민을 할게. 4개의 색깔이 있으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A에 인접한 D나 C나 B를 색칠할 때는 A에 칠한 색깔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씩 줄여가자. 자, D로 먼저 갈게요.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렇지. 똑똑하구만. 막 그래서 4, 3, 2, 1 이런 애들도 있는데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뭐만 피하면 돼. A, C에 칠한 2가지만 피하면 되니까 2가지 남는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 다 곱하는 게 답이야.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A, B, C, D 전부 다 2개씩 인접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고민하자. 자, 나는 고민의 순서를 시계 방향으로 갈게요. A부터 칠해보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자, 그렇지. 3개죠. B랑만 인접했으니까 B 것만 피하면 돼. 자,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른다가 답이에요. 자, 왜냐? A와 C는 인접하지 않았지. 인접하는 거는 면으로 선으로 만나고 있는 걸 인접한다고 하거든. 얘네들은 뾰족하게 만났으니까 인접한 게 아니야. 그 말은 A에 칠한 4가지 색깔 중 하나, C에 칠한 3가지 중 하나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어. 만약에 같은 색이라면 D는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만 다른 색을 칠했다면 2가지만 경우의 수로 나오겠지. 그거를 몰라.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게 바로 아까 내가 풀자라고 했던 유형 5번입니다. 수형도라고 해서 숫자가 나무수거든, 나무수. 즉,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림 그리면서 풀어주세요. 이거야. 자, 수형도를 근데 언제 이용하는지를 꼭 알아두세요. 요겁니다. 앞의 결과가 어떻느냐에 따라 그 다음 경우에 수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 앞의 결과에 따라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경우에 바로 사용하는 게 수형도예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풀고 싶으면 이렇게 풀어야 돼. A는 4가지 맞아. B도 4가지가 맞는데 C를 고민을 할 때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가야 돼. 그래서 C에다가 A와 같은 색을 칠할까? A와 다른 색을 칠할까? 그거를 먼저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가서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색을 칠하겠다라는 건 몇 가지 경우의 수야? 한 가지죠. A에 칠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한 가지. A와 다른 색은 몇 가지? 3가지 아니다. 2가지. 왜? A와 다른 거 칠할래요는 내가 방금 잡은 약속이고 원래 약속 B랑도 달라야지. A, B랑 다 달라야 되니까 2가지. 그럼 그 각각에 따라 D의 경우의 수는 A와 똑같은 색이니까 3가지. A와 C가 다른 색이니까 2가지. 그래서 이렇게 곱한 답 36이랑 이렇게 곱한 답 48인가? 랑 2개 더해서 84가 답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푸는 게 바로 유형 5번 수형도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형도는 뭐 딱히 무조건 요거 아니야. 규칙성을 찾기 어려운이라는 게 앞의 결과에 먼저 내가 생각하는 순서가 있거든.
그 앞의 결과에 따라서 뒤에 나온 경우의 수가 달라질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수용도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768번 같은 거. A, B, C, D 네 사람이 있어. 책을 가지고 왔어. 바꾸어서 읽을 거래. 자신이 가져온 책은 당연히 자신이 읽지 않을 거래. 그때 책을 바꾸어 읽는 경우의 수를 찾으세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대표적인 게 모자. 그냥 같은 문제야. A, B, C, D 네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자를 전부 다 벗었다가 다시 한번 모자를 쓸 거야. 그때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 이게 바로 제일 대표적인 수용도 문제인데 값도 외워주면 좋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근데 일단 찾아가 보자. 옆에 다자. A, B, C, D의 모자를 스몰 A, B, C, D로 표현을 할게. A, B, C, D라는 네 사람이 있었어. 각자 모자를 뭐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A가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근데 B가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르죠. 왜? A가 만약에 B의 모자를 썼다면 남은 게 A, C, D니까 얘는 세 가지 방법 아무거나 써도 될 거야. 그치? 세 가지 중 아무거나 쓰면 될 거야. 근데 A가 만약에 C 걸 썼어. 그럼 남은 모자 뭐야? A, B, D니까 두 가지가 되겠지. 앞의 결과에 따라서 뒤에 게 달라지네?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수용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가 B 거 쓸 때, C 거 쓸 때, D 거 쓸 때로 나누고 거기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 나가는 거지. A가 B의 모자를 썼으면 B가 쓸 수 있는 모자는 A, C, D 남은 거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A가 C의 모자를 써버렸으면 B가 쓸 수 있는 모자는 A, D밖에 없고요. 여기서는 A, C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뒤로 넘어가자. A, B의 모자를 지들끼리 바꿔 썼네. 남은 모자는 C, D. C, D도 지들끼리 바꿔 써야지. B, C를 썼다면 남은 모자는 A, D. A, D가 남았으면 무조건 D 거를 C가 써줘야지. 얘는 지금 못 쓰니까. 그 다음에 BD를 썼다 남은 모자가 AC. 그래도 역시 AC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로 가보자. AC의 모자를 AB가 각각 썼으면 남은 모자는 뭐뭐 남았다? BD. BD의 모자는 반드시 DB 순서로 써줘야 되고 CD의 모자를 썼으면 AB 남았네. AB는 아무렇게나 쓰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계산해 주는 거야. AD, BC. BC는 BC 순으로. 여기는 남은 모자가 어때? AB. 그럼 여기도 AB, BA.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거랑 같은 문제니까 같은 답이 나와. 알았음? 그래서 수형도는 값을 외워둬 버리세요. 자, 다른 유형을 떠나서 수형도 문제. 대표적인 문제가 자신의 모자 쓰지 않는 문제라 그랬지? 자, 값을 외워주세요. 자, 몇 명? 2명이 있다. 2명에서 지들끼리 안 쓰는 방법은 바꿔 쓰는 한 가지 방법. 3명이 지들끼리 모자를 서로 바꿔서 지들 모자 안 쓰는 거야. 방법의 수는 몇 가지 나오냐면 2가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금도 했지. 4명이 있어. 방법의 수는 9가지 나오고 5명이 있으면 방법의 수는 44가지가 나와요. 외워두세요. 아예. 알았죠? 예. 그러면 아야. A, B, C, D 4명이 있어요. 모두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그때 벗다가 다시 쓸 거야. 뭐야? 디귿이 왜 3개야? 쓸 때 자신의 모자는 착용하지 않는 방법의 수를 찾을 건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그냥 굳이 문제를 바꾼다. 한 명만 자신의 모자. 나머지는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 자, 지금 시간 30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이기. 일단 고민해줘야지. 자신의 모자 쓰는 사람이 하나 있대. 그게 누구야? 그치. 네 가지, 4명 중 1명. 그럼 나머지 3명은 몽땅 다 지들의 모자 안 쓸 거래. 3명이서 자신의 모자 안 쓰는 방법의 수는 2, 8. 자, 1명 늘려볼까? 자, 5명이 있습니다. 모두 다 모자를 쓰고 있는데 벗고 다시 쓸 때 1명만 자신의 모자를 쓰고 나머지가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다. 그럼 1명이 자신의 모자를 쓸 거야. 누가 자신의 모자를 쓸래? 방법에서 몇 가지? 5가지. 나머지 사람들은 모자 안 쓴대. 방법에서 몇 가지? 9가지. 곱하면 45.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외워두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겠지. 그치? 어쨌든 나중에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꼭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 거의 다 됐지? 오늘 여기까지 할까? 그러면 숙제는 너무 적은데? 첫날이니까. 아, 끝났네? 딱 여기까지다. 몇 번이야? 유형 8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아니야. 유형 8번까지 풀어보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